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에서 이제 새로운 기자를 모셨는데요. 김진선 풋볼 아시안 기자와 함께 앞으로 이제 한준TV에서 다양한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준TV 새로운 진행을 맡게 된 김진선 기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전에 또 축구 전문 기자로도 활동을 했고, 또 다양한 축구 관련 또 업계에서 활동을 하신 분을 또 한준TV에서 함께 또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 역시 이제 10월에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한국 축구계의 정말 영웅이었죠. 박종환 전 축구 대표팀 감독. 많은 분들에게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4강 신화를 이끌면서 또 붉은 악마라는 별명을 우리가 좀 남게 했던 전설적인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별세하셨어요. 네. 이제 먼저 추모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10월 A매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아시안컵 본선도 준비하고 있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도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 A매치 마지막 친선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원래는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들이 명단 발표를 할 때마다 왜 이 선수를 뽑았고 또 어떻게 이번 A매치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또 이례적인 일이었죠. 원래는 이제 항상 진행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진행을 안 하고 또 이후에 이렇게 따로 기자들을 불러서 이제 진행하는 방식으로 또 진행의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네, 사실 9월 A매치는 물론 유럽 원정이었고 그 당시에도 논란이 컸었는데, 그 논란 속에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애초에 일정을 바꿔서 이제 한국에 왔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또 대한축구협회가 공지를 한 게 이제 그럼 10월 A매치 때는 선수들이 소집하는 날 오전에 파주 NFC에서 모든 기자들이 다 이제 와서 하긴 뭐하니까 이제 로테이션으로 매 소집마다 바꿔가면서 선정된 기자들과 따로 와이드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소집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운영 계획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인터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이 얘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0월 A매치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튀니지와 경기하고요. 10월 17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베트남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 이제 10월 A매치 대표팀 명단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최초 발탁 선수가 없다. 즉 이미 뽑던 선수들만 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예, 공격 라인에 오현규, 조규성, 황의조 선수고요. 미드필드 라인에 문선민, 박용우, 손흥민, 이강인, 이순민, 이재성, 정우영, 홍현석, 황인범, 황희찬 선수인데, 이 정우영 선수는 슈투트가르트의 작은 정우영 선수예요. 네. 수비 라인은 김민재, 김영권, 김주성, 김진수, 김태환, 서령우, 이기재, 정승현 선수인데 부상으로 9월에 뽑히지 못했던 김진수 선수의 복귀가 주목할 부분이고, 골키퍼 포지션은 김승규, 김준홍, 조현우 선수입니다. 우선 이번 A매치 이후에 가장 또 화제가 됐던 것이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활약한 선수들이 오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선수가 소집이 됐는데 아시안 게임에서 인상적인 선수가 있었느냐,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 한국에 없었고 또 중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경기를 봤을지 궁금했거든요. 경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기는 봤다고 하는데 연령대 경기 다 보면서 A대표팀 선수 위주로 경기를 챙겨봤다고 합니다. A대표팀 선수로. 저는 근데 이 말이 사실상 그냥 알던 선수 위주로 봤다로 들려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냥 더 많은 선수를 보기보다는 자기가 뽑을 선수들 위주로 본 게 아닌가라는 조금 비판점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훈련도 봤다. 20세 이하 대표팀의 경기도 봤고 다양하게 또 황선홍 감독과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답변이 조금 더 진정성이 있으려면 뽑지는 않았지만 요 선수가 인상적이었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번 아시안 게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논했던 게 황재원 선수. 오른쪽 풀백 황재원 선수가 정말 좋은 경기로 보였죠. 이 선수를 뽑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물론 명단은 이전에 나오긴 했지만 언급이라도 좀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정말 본 게 맞나. 네, 저도 그런 의심이 살짝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대충 그냥 선수들 보는 거지 그냥.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좀 아쉬운 답변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화두가 좀 이 답변이잖아요. 그죠. 유로파 선수들의 이제 로테이션 계획, 이제 선수들 김민재 선수,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들의 이 컨디션이 풀 컨디션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사실 손흥민 선수는 아시다시피 사타구니 부상 때문에 경기는 뛰고 있지만 토트넘에서도 훈련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또 풀타임 경기를 지금 아예 못 뛰고 있고요. 그죠. 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동료 수비수들이 다 다치면서 혹사 논란. 그죠.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황희찬 선수는 원래 좀 부상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좀 늦게 합류하면서 아마 조금 더 체력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행히 이제 뭐 주말 경기 이후에 그 부상 문제, 좀 통증 때문에 이제 에스턴 빌라와 경기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그 문제는 없다라고는 했지만 결국에 이제 장거리 이동을 했고 또 그 여독도 있고 그렇죠. 시차 문제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튀니지전, 특히 베트남전 같은 경우는 좀 거칠 가능성도 있어서 좀 그 실전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의 대답은 좀 어땠나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 대답 때문에 지금 비판을 조금 받고 있기도 한데요. 손흥민 선수를 당연히 뭐 쓰겠다라는 것은 이제 예상이 갔지만 그 이후로 이 손흥민 선수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다 보니까 올해는 덜 피곤하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뭐 기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넌지시 이제 비쳤는데 이 답변 때문에 지금 약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하나 요런 답변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팀적으로 그 리그 내에서도 풀타임을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대항전은 별개로 손흥민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을 관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또 많은 부분에 이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왜 문제냐면 예전에는 사실 유럽 대항전을 뛰면서도 몸이 더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상을 안고 있고 수술도 했고 게다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전방 압박도 굉장히 많이 해주니까 덜 피곤할 수는 없다. 맞아. 그러니까 이 경기를 지켜보고 현장 파악이 됐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을 것 같고 또 하나가 해외파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국민들 앞에서 경기한다는 기대감만으로 90분을 뛰고 싶어 할 거다. 이거는 맞아요. 맞는 말이긴 하죠. 네. 모든 선수들이 당연히 국민들 앞에서 경기를 뛰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선수를 이제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스태프는 이걸 이제 관리해줄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이 선수의 네. 컨디션을 위해서. 선수들은 뭐 이제 아파도 뛰겠다고 하고 다쳐도 네. 뛰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관리해주고 너 지금 뛰면 안 돼. 관리해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뛰고 싶을 거니까 뛰게 하겠다. 내가 억지로 뛰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네, 맞아요. 다만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면은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저 새로운 코칭 스태프가 있는데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의무 트레이너가 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좀 몸 관리를 잘 해주지 않을까. 네,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단체 훈련에 빠지고 혼자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개인적인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관리를 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점은 이렇게 훈련은 적게 시키고 경기를 많이 뛰키지 않을까라는 우려점이 조금 있는 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절 하면 당연히 경기를 좀 많이 뛰어도 괜찮을 수 있긴 한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튀니지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좀 많이 뛸 수 있다고 네. 쳐도 베트남전은 이제 또 영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경기이기도 하고 굳이 손흥민 선수를 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베트남을 상대로도 손흥민 선수를 이제 투입을 해서 상대가 내려설 때 어떻게 운영할지를 점검해야 되니까 베트남은 약하니까 빼야지 이런 얘기는 사실 뭐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뛰되 그렇게 이제 풀타임 뭐 7, 맞아요. 80분까지 뛸 필요가 있느냐. 개인적인 저도 공감인 바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상대적 약체인 팀이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시안컵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플랜 A라면 플랜 B를 좀 시험해보는 방법으로 베트남전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체력적인 안배를 해주고 이제 다른 선수를 좀 기용해보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클린스만 감독의 답변을 봤을 때는 두 경기 다 선발 출전이고 튀니지전은 거의 80분, 뭐 네. 베트남전도 70분 가까이 뛰지 않을까 싶은데 저라면 그 튀니지전을 아예 60분 정도 뛰게 하고 베트남전은 선발에서 빼서 정말 좀 경기가 안 풀린다거나 혹은 이제 좀 점검해볼 부분이 있어서 막판 15분 정도 맞아. 뛴다거나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손흥민 선수를 좀 기용하면서도 체력도 관리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뭐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이 몸 관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가는 거다.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선수들과도 대화하고 구단 관계자, 감독들과 대화하면서 선수들의 케어 어떻게 활용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러 내가 가는 거다. 내 유럽 출장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 말 자체는 맞거든요. 말은 맞는데 이번에는 행동이 틀렸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출국을 하면서 미국에 갔다가 원래 유럽을 들렸다 한국에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유럽을 들리지 않고 미국에 있다 바로 또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사실 지금 시기에 유럽을 들려서 이럴 때 토트넘 그리고 미넨 감독과 얘기를 하면서 선수단의 이제 컨디션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조율을 했으면 좋을 부분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미국에 있다가 바로 들어왔고 이 말과는 행동이 좀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게 맞는 게, 9월 A매치 끝나고 왜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보러 가냐, 한국으로 와라! 라고 해서 K리그 경기를 봤잖아요? 그죠. 그때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 갈 필요가 없던 게, 당장 대표팀 경기에서 함께 하면서 김민재 선수 몸 상태도 봤고, 손흥민 선수 봤으니까, 그땐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경기를 치르면서, 김민재 선수의 컨디션도 떨어졌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사타구니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그럴 때야말로 정말 이제 유럽에 가서 경기도 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에 인터뷰할 때도 클린스만 감독과 따로 얘기한 게 없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번 주말 경기나 그 직전 경기를 클린스만 감독이 가서 봤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 손흥민 선수 몸 상태가 이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좀 조율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어느 정도 뛰었으면 좋겠고 훈련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좀 정말 관리가 됐고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상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저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 말은 맞는데 필요할 땐 안 가지 않았다. 행동이 맞지 않은 거죠. 예. 이번에 사카 선수 같은 경우도 부카요 사카 선수도 예. 이제 부상 문제로 이제 국대에 소집이 되었을 때 이제 아르스타 감독과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접촉을 해서 꾸준히 이제 얘기를 한 결과 사카 선수는 이제 경기에서 뛰지 않는 걸로 또 다시 번복이 되면서 차출해서 취소가 됐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 클린스만 감독에게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예.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에 같이 의논해야 할 마당에 지금 또 이런 시점에는 유럽에 들리지 않는 게 정말 의아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10월 A매치에 정말 새로 뽑은 선수도 없었는데 이미 아시안컵 엔트리 윤곽이 나왔다면 오히려 왜 미리 와서 K리그 경기를 보냐. 차라리 유럽에 갔다가 손흥민 선수랑 같이 들어가도 되고 오면서 몸 상태 봐서 몸 너 안 좋은 것 같다. 나도 저 빼줄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자신의 이제 행동과 말이 맞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하도가 된 게 이제 정우영 선수거든요.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8골을 넣으면서 이제 득점왕을 차지를 했고 클린스만 감독도 소집을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이번에 또 클린스만 감독이 정우영 선수를 언급을 하면서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사실상 이 정우영 선수 눈에 띄지 못했잖아요. 경기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정우영 선수가 확실하게 기회를 잡았죠. 이번에 눈에 딱 띄면서 확실하게 자기 기회를 잡은 모습이고요. 정우영 선수가 이번에 또 이번 경기에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이고 기회를 직접 잡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정우영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슈투트가르트에서 클린스만 감독도 뛰었었기 때문에 내 후배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김민재 소속팀을 다 이제 뛰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정말 대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좋고 이런 관계가 그냥 후배인 게 아니라 그 구단 관계자들과 연락이 잘 된다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그게 연락이 잘 됐으면 손흥민 선수 관리도 해줘야 되고 김민재 선수 관리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정우영 선수 얘기를 하는데 현지 신문을 읽는데 좋은 얘기가 많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 슈투트가르트 감독과도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다. 구단 관계도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약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저희도 읽으시죠. 예, 그렇죠. 클린스만 감독이 더 잘 읽겠지만 약간 좀 아쉬운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새로 뽑은 선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시안컵에 이제 좀 몰입하고 있다. 엔트리 구성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보완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난 3월, 6월 모두 세트피스 시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트피스 시점을 좀 줄이는 방안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웨일스 사우디전 때도 세트피스 실점이 없었다고 했는데 두 팀 모두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팀이다 보니까 게다가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웨일스전은 좀 고전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세트피스 실점을 또 없는 경기를 하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안방에서 경기하니까 당연히 9월 A매치보다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할 텐데요. 일단 튀니지 베트남과 경기를 하는데 이 튀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튀니지가 또 굉장한 강한 팀이다. 실제로 튀니지 같은 경우 6월에 이집트 원정에서 승리도 했고요. 또 월드컵에서는 프랑스를 꺾으면서 또 굉장한 이변을 일으켰던 팀이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하고 강팀이라 포장하는 거 아니고 튀니지가 어쨌든 만든 결과고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이 충분히 아시안컵 우승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팀이라고 대화했다고 하면서 강팀인 튀니지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일 수 있다라는 또 자신감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튀니지가 북아프리카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아시아 팀들, 뭐 사우디, 뭐 이란, 뭐 이런 팀들과 또 약간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튀니지전은 그 경기를 대비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일본도 이번 그 10월 A매치 기간 동안 튀니지, 캐나다와 경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런 과정이니까 좀 우리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상대일 것 같고 뭐 사진에 와 있는 선수가 맨유에서 뛰고 있는 유망주 한니발 웨브리 선수인데 이 선수도 이제 한국에 오거든요. 그죠. 주목할 만한 경기고 저희가 경기를 앞두고 또 튀니지의 전력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또 외국에 나갈 거냐 이런 질문이 또 있었어요. 이건 뭐 당연히 나갈 것 같긴 한데 어떤 대답을 했나요?
네, 뭐 이 부분에서도 나갈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나갈 거다라는 의견을 확실하게 밝힌 상황이고요. 클린스만 감독의 상황에서는 어쨌든 해외에 있어도 경기를 챙겨보고 있다라는 쪽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기의 일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어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은 이 사무실은 어느 공간이든 상관이 없다. 즉 재택근무 쪽이죠. 어디든 장소는 중요치 않다. 노트북 하나가 있고 공간이 곧 사무실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있든 중요하지 않고 자기는 어디에 있든 경기를 다 살펴보고 선수들을 보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자꾸 이제 K리그 감독과 대표팀 감독이 다르다고 비교를 해요. 서울 전북 경기하면서 페트레스쿠 감독과 10분 정도 대화 나눴다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10분이 아니라 더 긴 시간 얘기하고 해야죠. 물론 이제 페트레스쿠 감독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할 얘기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전북 선수들을 많이 소집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국의 다른 감독들과도 얘기를 해보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맞아요. 대표팀 감독이 뭐 꼭 사무실에 와서 일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디든지 업무 공간이긴 한데 필요한 순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K리그 경기가 봐야 되는 상황, K리그 감독과 얘기할 때는 거기에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아시안게임이 열릴 때는 사실 중국에도 가서 경기를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 가서 볼 때도 있는 거고 또 사실은 또 개인 사생활도 있으니까 본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에 가도 돼요. 미국에 뭐 가지 마라, 한국에만 있어라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다만 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대표팀 운영을 위한 업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그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로 그거에 맞춰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죠. 지금 계속해서 사실 미국에 가 있는 이유도 본인의 업무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유를 받을 정도로 우선순위가 바뀐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대표팀을 잘 지금 이끌고 있다면 이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란 말이죠. 예, 바로 그 문제가 미국 방송인 ESPN에서의 패널 활동인데요. 이 패널이 물론 줌으로 화상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미국에 있어야 이게 편하잖아요. 그죠. 시차가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공간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자꾸 미국에 가는 것이 아니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그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한국에 쇼가 있으면 거기도 나갈 수 있다. 어디에든지 나갈 수 있고 ESPN뿐이 아니라 뭐 스카이 이탈리아, BBC, 그러니까 유럽 채널과도 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참여의 이유는 그 세계적인 축구의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로니까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패널도 나오니까 얘기하면서 교류하면서 파악하는 그 업무의 일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돈을 받지만 여기서 그 질문이 있었어요. 출연료를 받지만 내가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나 재단 6개 운영하고 있고. 고아원 기부. 그러니까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정말 뭐 출연료 때문에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출연료 받으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대표팀의 일정들이 좀 어그러지는 거 아니냐. 우선순위가 지금 바뀐 느낌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지.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대표팀을 잘 이끌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게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대표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경기력,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만족스러웠다면 이것도 막 우리 감독님이 저런 데도 나오고 멋있고 UEFA의 그 행사 나간 것도 그죠. 유로파리그 뭐 챔피언스리그 가는 것도 역시 좋은 일인데 그죠. 아니 본인 대표팀 운영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그죠. 있고 경기력도 안 좋고 훈련도 이상하고 오히려 벤투 감독 시절부터 경기력이 퇴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외부 활동만 좀 강조되고 심지어 외부 활동 때문에 정말 파악해야 될 걸 못하고 있어 보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드린 초반에 이제 엔트리에 새로운 얼굴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지적점이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정작 K리그에서는 최상급의 활약도 못하고 있고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상 감독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조직력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선수를 이제 뽑아서 시험하기보다는 기존에 뽑았던 이거는 어느 나라든 대표팀 감독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유지하던 틀에서 이제 또 조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이 답변은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대표팀의 문은 열려 있지만 지금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2달 뒤에 아시안컵 소집하는데 갑자기 그죠. 뭐 K리그에서 지금 못한다고 잘하고 있는 선수 잘하는 선수를 뽑고 또 원래 선수를 빼면은 조직력이나 호흡이나 많은 게 좀 어그러지니까 정말 뭐 경기력이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한두 달 못한다고 대표팀의 원래 선수를 이제 빼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없긴 그죠. 합니다. 이 말 자체는 맞지만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이 K리그를 안 보고 있으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잘 보면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아시안컵의 또 가장 큰 우승 경쟁 상대가 일본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의 유로파 선수들이 뭐 엄청 잘하고 있고 그걸 떠나서
대표팀 자체의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일본은 계속해서 조직력이 굉장히 잘 갖춰진 팀이고 매 경기 이제 또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정말 아시안컵의 우승 후보다라고 지금 모든 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클리스만 감독도 물론 이제 일본도 강팀인 건 맞다. 하지만 자기가 이전에 미국 대표팀을 이끌 때 멕시코와 같은 관계다. 일본도 강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승에서 만나기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북중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멕시코가 뭐 골드컵이 자주 열리기도 네. 하고 월드컵 예선에서 만나니까 자주 만나봤었는데 한일전이 좀 없는 것 같다. 실제로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정예 멤버끼리 맞붙는 일정이 많이 없는데 1년에 두세 경기 한일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어찌됐거나 아시안컵 결승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그래요. 사실 중간에 만나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죠. 9월에 사실 흥미로운 게 일본이 독일 튀르키예랑 경기를 했는데 두 경기를 다 이기면서 감독을 경질시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아시안컵 결승에서 이제 이번 클린스만 감독 또 요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네. 하지만 우리가 또 그러기 위해 일본의 승리를 바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예, 우리가 우선 그럴 수는 해야죠. 없죠. 클린스만 네. 감독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아시안 게임에서 이강인 선수 기대했던 에이스의 역할까지 했던 건 아니긴 했거든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대표를 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에 목말라 있을 것이다 또 얘기를 했고요. 렐리케 감독과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팀에서의 또 출전 시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답변으로 미뤄봐 이번 두 경기에서 또 이강인 선수의 이 출전 시간이 굉장히 길 것으로 또 예상되는 바고요. 예, 사실 파리에서는 부상 이슈도 있긴 했지만 분명히 확고한 주전이라기보다는 경쟁하는 상황이고 아시안 게임도 늦게 합류한다다가 기존의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경기를 많이 뛰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 상태 문제가 없는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10월 A매치는 최대한 거의 풀타임에 가깝게 기용이 될 것 같고 또 아시안 게임과 아시안컵에 대한 비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안 게임은 다른 참가국들은 그렇게 사실 뭐 동기부여가 크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우승하는 건 당연했고 아시안컵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60년 넘게 우승을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미션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요. K리그를 잘 안 본다라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컵 이후에는 새로 뽑을 선수들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말 자체는 이제 정말 잘했다. 그런데 말이 행동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비판의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죠. 사실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요. 요 두 경기에서 만약 또 결과를 잘 보여준다면 이것도 비판이 잠깐 주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 두 경기에서도 결과를 못 낸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말로 총상유수 이 부분으로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비판을 더 받고 논란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게 된 거죠. 이번 주에 이제 13일 금요일 티니지와의 경기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베트남 이 두 경기에 따라서 클린스만 감독의 이제 비판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10월 A매치는 분명히 또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기 여기서 만약에 안 좋다고 해도 뭐 감독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11월에 있을 월드컵 예선 그리고 이제 12월에 소집대 그리고 1월 달에 열릴 아시안컵의 결과를 통해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판단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과연 클린스만 감독 자신의 말처럼 잘 운영하면서 결과까지 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한국 축구 최신 이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